아주 오랜 옛날 꼭두각시 고개사이자 연금술사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프란시느라는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역병에 걸리고 말았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작은 오두막에 격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오두막에 화재가 발생했고 결국 그녀는 오두막에 갇혀 그대로 불타 죽고 말았죠. 그로부터 23년 후 프란시느가 죽은 뒤 시리에 빠졌던 그는 그녀가 죽기 전 남긴 머리카락과 오랜 연구 끝에 만들어낸 부드러운 돌 혹은 현자의 돌이라 불리는 물질을 이용하여 프란시느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냈습니다.ご主人様。あなたと呼んでくれ。はい、あなた。 인형의 외형은 분명 프란시느와 거의 흡사했지만 진짜 프란시느가 보여주었던 밝은 미소와 웃음만은 절대 흉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형의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 프란시느가 좋아했던 카니발을 인형에게도 보여주었으나 인형은 절대 웃지 않았죠. 결국 그는 어떻게든 프란시느의 미소를 보기 위해 23년 전 그녀의 웃음을 앗아간 마을 사람들을 광대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웃기지 않으면 자신이 죽게 되는 조나 병을 마을에 퍼뜨렸고 광대 인형들을 이용해 마을을 거대한 서커스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프란시느의 인형은 웃지 않았죠. 웃지 않는 프란시느는 프란시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실패작에 좌절하며 절망했고 결국 인형을 버려둔 채 떠나버렸죠. 私が笑えないのがお気に召さないのなら私は笑うことを学びます。だから私を捨てないでください。どうか捨てないで。 그렇게 인형은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후 프란시느 인형은 주인이 두고 간 자료들을 보며 연금술을 익혔고 끊임없이 새로운 광대 인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형들의 목적은 단 하나, 프란시느 인형을 웃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렇게 프란시느 인형은 수많은 광대 인형들을 이끌고 전 세계를 유랑하며 자신의 주인이 그랬듯 조나 병을 퍼뜨리고 카니발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인형들을 가리켜 한밤중의 서커스라 부르기 시작했죠. 한편 누군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부드러운 돌에 의해 조나병의 면역을 가진 시로가네라 불리는 인형사들이 나타나 인형들의 서커스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형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더 많은 인형들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실어간 애들과 싸우며 프란신의 웃는 법을 찾기 위한 여정은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되었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프란신의 인형은 여전히 웃는 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의미하게 흘러간 시간은 인형인 그녀조차 지쳐버리게 만들었고, 게다가 이제와 웃을 수 있게 된다 한들 어차피 조물주는 이미 죽고 세상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신의 인형은 결심했습니다. 웃는 건 이제 포기하고 세상에서 그만 사라지기로 말이죠. 허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직 자신만을 따르며 자신을 웃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인형들을 참아 이대로 그냥 두고 떠나버릴 수는 없었고, 그래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어 자신을 대신해 서커스를 이끌어 가도록 명령했습니다.というより会ってみたくなったのです。もしかしたら私の造物主様の御心がわかるかもしれないから。では頼みましたよ。 그렇게 서커스를 떠난 프란신의 인형은 동쪽 끝에 위치한 어느 섬나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침내 히로가네들의 꼭두각시를 만드는 자와 만나게 되었죠. なぜ人が苦しむ姿を飾るのですか。私にお尋ねかね。この動かぬ人形を見て人は笑うことを覚えるのですか。いや、笑うことはない。むしろ逆じゃないかな。この像の者は全ての人間の罪を背負って貼り付けになったのだから。罪とは何ですか。人を殺すことや贅沢。そういえばこういうのもあったな。この世にあるもののどんな像も作ってはならない。ならば人形も罪なのですね。まあそう言うと、私などは人形作りで財を成したものだから罪人中の罪人だがな。人形作りでは知っていますか。サイがアンジェリーナという人間を。貴様何者だ。それにそのかすかな機械を。まさかお前。私はその者に会うためにここに来ました。私はフランシーヌのオートマータ。ではお前は真夜中のサーカスの団長か。我が妻に何をぞ。私はサイがアンジェリーナにこの実を分解してもらうために来たのです。프란신의 인형은 분해되고자 하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 이하의 능력밖엔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개조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모든 사정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그녀를 분해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에게 정당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사람, 조나 병의 피해자이자 그의 아내인 안젤리나에게 데려가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프란신의 인형은 사이가 쇼지를 따라 쿠로가라는 마을로 향합니다. 한편 프란신의 인형의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웃지 못했다는 미련이 남아있었는데, 쿠로가 마을로 가는 열차 안에서 한 아이와 만나게 되었고,
쇼지는 너무나도 간단히 그 아이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프란시네 인형은 다시 한번 자신이 오랜 세월 연구한 웃는다라는 것의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려 노력해보지만 하지만 쇼지는 웃음이란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른 결과물이 아닌 저절로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직은 쇼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프란시네 인형은 마침내 쿠로가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아니 정확히는 프란시네를 꼭 닮은 안젤리나와 만납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모델이 된 프란시네와 어떤 혈연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프란시네 인형에게 당연히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었던 시로가네는 그녀를 보자마자 공격하러 들었고 그로 인해 큰 싸움이 일어날 뻔하지만 어디가 아픈 건지 안젤리나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데, 그리고는 무언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죠. 違う。彼女は子供を分娩するんだ。分娩とは？分娩ってのは、なんでお前が隣にいるんだ。私もここに連れてこられて。おぞましい。分娩とはな、お腹の中の子供を体の外に生み出すことだよ。では人間を自分の体内で作り出すのですか？すごいですね。 인형들과는 달리 인간은 다른 인간의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금껏 웃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 외엔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그녀에게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롭게만 느껴졌죠. 아무튼 그녀의 눈앞에서 안젤리나의 출산이 시작되었고 아이가 거꾸로 뒤집혀 있던 탓에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란시네 인형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그 아이에겐 엘레오놀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엘레오놀의 탄생 이후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 어느새 2달이나 지나버렸고 그동안 프란시네 인형은 새로이 알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었는데 안젤리나의 몸 안엔 히로가네들을 만들어낸 부드러운 돌이 숨겨져 있으며 히로가네 기인은 원래 부드러운 돌을 회수해 가기 위해 이곳에 와 있던 것이었지만 무슨 사정 때문인지 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이대로 이곳에 눌러앉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히로가네를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돌은 프란시네 인형들도 노리고 있는 물건이었지만 현재 그녀에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너무나도 작고 귀여운 엘레오놀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었죠. 私はこの子が大きくなるのを見てから分解されたい。どのくらいで大きくなりますか？明日ですか？そんなに早くは無理よ。人間はゆっくり成長していくの。悲しいことや楽しいこと、いろいろなことを学びながらだいたい20年で大人になると言われてるけど、20年そんなには待てない。あなたに分解してもらうのだから。まだその気持ちは変わらない？笑うことを求めて疲れてしまいました。私が笑うことを望んだ造物主様にもこのままでは会えない。もう消滅するしかないのです。そう。でもね、あなたはこの子が生まれる時に立ち会ってくれたわ。だから私は壊したくない。何を言ってるんだ。
こいつのせいで多くの人たちがゾナハ病で苦しんでいるんじゃないか。僕やあなただって。私もあの時のことは忘れていないわ。だけどこの子が生まれた今、過去の怨念でこの子の門出を飾りたくはないの。かわいい坊や、愛する坊や、風に葉っぱが舞うように、坊やのベッドはひらりひらり天にまします。神様よ、この子にひとつ、みんなにひとつ、いつかは恵みをくださいますよ。 그러나 기인은 여전히 프란시의 인형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제는 웃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로 결심했기에 원래의 목적대로 언제 분해되어 사라지든 상관없었지만私はどのオートマータよりも人間に近い人形です。でもいつも感じてきました。大切な歯車が欠けていると。それがどういうものかはわかりません。でもそれさえあれば何かになれる気がしていました。でもあの子は、エレオノールは機械だろうと人間だろうと関係なく泣き、わめき、そして私の指を握ってくれました。エレオノールの前では、ようやく別の何かになれそうな気がするのです。指を握った？それがどうした？僕なんか汽車のおもちゃを作ってやったんだぞ。私はおむつの取り替えをしました。僕だってあせもにならないようにパウダーをつけてやってるんだ。たらいのお風呂の時、エレオノールは私の袖を掴んで離さなかったのですよ。僕だってうわー、ちくしょう！エレオノール、かわいいよな。ええ、ずっと見ていたい。그러나 그날 밤 안젤리나의 몸속에 있는 부드러운 돌을 노리고 수많은 인형들이 습격을 해왔습니다. ついにここまで来たか。まさかお前が。彼らには帰ってもらいます。私はオートマータの主人。私の命令は絶対です。かわいい私の人形たちよ、今までの忠説ありがたく思います。私は真夜中のサーカスの団長として命じます。ここを立ち去りなさい。 그런데 어째서인지 인형들은 그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형들을 통제할 수 없었던 그녀는 엘레오노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자 했지만 개조가 된 탓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대신 안젤리나가 자신이 싸우겠다고 말하며 엘레오노가 부드러운 돌을 지켜달라 부탁합니다. 안젤리나의 몸 안에 있던 부드러운 돌이 출산과 함께 엘레오노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프란시네 인형은 엘레오노를 지키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인형들이 그녀의 뒤를 바짝 추격해왔고 인형들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며 프란시네 인형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을 믿고 엘레오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엘레오노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죠. 결국 인형들의 공격을 피하다 그만 우물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그래도 덕분에 인형들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우물 속의 물은 갓난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부디 엘레오노만은 살려달라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엘레오노의 몸속에 있던 부드러운 돌이 위험에 반응하여 우물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덕에 다행히 엘레오노의 체온은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었지만 생명의 물엔 무엇이든 녹여버리는 성질이 있었고 이대로 있다간 자신은 물론 엘레오노마저 녹아버리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프란시네 인형은 엘레오노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엘레오노의 울음은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笑ってくれたの？こんな恐ろしい人形に。ほら、ベロベロバー。星が見えるわ。なんていい気持ち。
그렇게 프란신의 인형은 웃으며 생명의 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에레오노르!よかった。無事で。アクアウィータイ。フランシーヌの服。そうか。ここからアクアウィータイが流れ出て、フランシーヌがやったんだ。あの体で何度もここを打って、最後までエレオノールを守り通したんだな。欠けた歯車は埋まったのか。お前は何かに慣れたのかい。